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허리 통증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한 탓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6해를 함께한 진돗개였어요. 하얀 털에 검은 눈망울이 또렷한 녀석이었죠. 정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엔 이 녀석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렸는데 요즘은 사료 봉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밥 줘야지. 정우는 부엌으로 가서 사료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백구는 신이 나서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죠. 어제 영숙이 사다 놓은 달걀 한 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우는 달걀 2개를 꺼내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방에서 나온 준호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도 벌써 3년째였어요. 작년엔 필기에서 떨어졌고 올해는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죠. 정우는 아들에게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응, 일찍 나가야 해서. 오늘도 택배일 가세요? 그래야지. 안 하면 뭐 먹고 살아.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달걀 후라이 하나를 아들 앞에 놓아주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먹었어요. 밥을 급히 먹는 사이 영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45의 아내는 벌써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여보, 또 허리 아픈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신음소리 들렸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만해. 영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어요. 하루 10시간씩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죠. 영숙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지만 2사람의 수입을 합쳐도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빠듯했습니다. 준호야, 너 오늘 학원 가지? 영숙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후에 모의고사 있어요. 학원비는 이번 달 것도 아직 못 냈는데. 영숙의 말에 정우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백구가 다 먹은 사료 그릇을 혀로 핥으며 킁킁거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낼게요. 알바라도 알아볼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무 대꾸 없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가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백구가 따라와서 정우의 발치에 앉았죠. 정우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도 이제 짐이야.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진심이었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면서 정우는 백미러로 집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백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택배 물류센터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동료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트럭에 싣고 또 내리는 일의 연속이었죠. 점심때가 되자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정우 씨 괜찮아요? 같은 조의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진 걸 숨길 수 없었죠. 김 사장은 자신의 도시락 반찬을 조금 덜어줬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무리하지 마요. 고맙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밀린 집세, 아들 학원비,
그리고 매달 나가는 백구 사료가까지 계산을 해보니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뭔가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이 자꾸 백구에게로 향했어요. 저녁 때 집에 돌아오니 영숙이 식탁에 고지서 몇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정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고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세 연체 고지서였죠. 이번 달까지 내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백구가 다가와 정우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지만 정우는 백구를 밀어냈습니다. 저리 가 있어. 백구는 슬픈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다가 구석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걔는 사치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왔어요. 허리 통증은 날로 심해졌지만 병원에 갈 여유도 없었죠. 영숙은 마트에서 연장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준호는 학원비를 스스로 벌겠다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어느 날 저녁 우편함에서 영숙이 꺼낸 건 집세 연체 최종 통보서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학원에서 온 독촉장도 함께 들어 있었죠. 영숙은 그 종이들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우는 소파에 앉아 백구의 털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영숙이 고지서들을 정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이번 주까지 집세를 안 내면 나가야 한대요. 그리고 준호 학원비도 2달째 밀렸어요. 알아, 내가 다 알아. 정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백구가 정우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정우는 고지서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매일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데 그래도 나가서 일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도 돈은 모자라고 빚은 쌓이고 나도 힘들어요. 나도 매일 서서 일하고 손님들한테 깍듯이 대하고 집에 와서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당신만 힘든 줄 알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나왔습니다. 부모님, 제가 알바를 더 늘릴게요. 학원은 잠깐 쉬어도 돼요. 내가 무슨 돈을 벌어. 편의점에서 한 달에 받는 게 얼마나 된다고. 정우의 말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백구가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정우 곁으로 다가왔죠. 정우는 백구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이놈 사료값만 해도 한 달에 5만 원은 나가. 영숙이 화들짝 놀라 정우를 쳐다봤어요. 설마 지금 백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이놈 키우는 게 사치 아니야? 사람도 못 먹고 사는데 걔한테 돈 쓰는 게 말이 돼? 당신 지금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당장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그래도 백구는 안 돼요. 얘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면 밥을 먹여야지. 근데 사람 먹일 것도 없는데 걔를 어떻게 키워? 정우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내일 형 집에 전화해 볼게. 시골에 개 키우고 싶다는 사람 있다고 했거든. 당신, 영숙이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버렸죠. 백구가 문 앞으로 달려가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아 백구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엄마가 미안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엔 영숙의 흐느끼는 소리와 백구의 낑낑거림만 남았어요. 밤늦게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온 정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백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정우는 백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 이놈아. 너한테 잘못이 있는 건 아닌데. 백구는 정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정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시골 가면 넓은 데서 뛰어놀 수 있을 거야. 여기보다 나을 거야. 백구는 정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마치 정우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슬픈 눈빛이었어요. 정우는 백구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정우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준호도 말없이 밥만 먹었죠. 정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저번에 말한 그 사람 아직 개 키우고 싶다고 하나? 전화기 너머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응, 진돗개야. 순종이고 얌전해. 6살이고 그래, 알았어. 내일 데려갈게. 전화를 끊자 영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당신이 저 애까지 버리면 우리 집은 정말 텅 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불안해했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낑낑거렸죠. 그날 저녁 정우는 백구를 위해 고기를 사왔습니다. 마지막 식사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백구는 기뻐하며 고기를 먹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주를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지는구나. 정우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배를 채우고 정우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정우의 손길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영숙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던 탓인지 눈두덩이 무겁게 부어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백구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정우의 다리에 몸을 비볐죠. 정우는 한참 동안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가야 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정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우는 부엌으로 가서 백구의 사료 그릇을 채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담았죠. 백구는 신이 나서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우와 눈이 마주쳤지만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죠. 출발하기 전에 밥이라도 먹고 가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거기 가서 먹을게. 그래요. 영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사료를 다 먹고 물을 마셨어요. 정우는 창고에서 낡은 밧줄을 꺼냈습니다. 백구를 묶기 위한 것이었죠. 밧줄을 손에 쥐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백구야, 이리 와. 백구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밧줄을 백구의 목에 감았어요. 백구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늘 산책할 때처럼 말이죠. 정우는 현관문을 열고 백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트럭이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정우는 트럭 뒷칸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를 올려 태우려 하자 백구가 갑자기 버텼어요. 내 다리에 힘을 주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 백구야. 정우가 밧줄을 당겼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우는 백구를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백구가 낑낑거리며 몸부림쳤죠. 하지만 정우는 힘으로 백구를 트럭에 올렸어요. 백구는 트럭 안에서 필사적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밧줄을 트럭 안고리에 단단히 묶었어요. 백구는 계속 뛰어오르며 낑낑거렸습니다. 정우는 뒷칸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갔죠.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그때 아파트 창문에서 영숙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백미러로 아내를 봤어요. 영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시선을 돌리고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칸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멍, 멍, 멍. 필사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라디오를 켰어요. 시끄러운 음악으로 백구의 소리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백구의 울음소리는 음악을 뚫고 정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짖고 있었어요. 정우는 백미러로 뒷칸을 봤습니다. 백구가 미친 듯이 뛰어오르며 몸부림치는 게 보였죠. 조용히 해. 다 널 위해서야. 정우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시내를 빠져나가 국도로 향했어요. 주변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어요. 백구의 짖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밧줄을 흔들며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죠. 정우는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쿵. 정우가 깜짝 놀라 백미러를 봤습니다. 백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정우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뒷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죠. 백구가 사라졌습니다. 밧줄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백구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사이 매듭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도로를 둘러봤어요. 백구가 도로 아래 숲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구야.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얀 털이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도로 가장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죠. 이게 나은 거야. 이게.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트럭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댔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잘 살아, 백구야. 트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만 갔습니다. 형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정우는 그대로 운전을 계속했죠. 백구 없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외로웠습니다. 텅 빈 뒷칸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제야 정우는 깨달았어요. 백구를 정말로 보낸 거라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을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어디에요? 곧 도착해. 백구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핸들을 잡았어요. 집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트럭에서 내려 뒷칸을 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죠. 정우는 천천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영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돌아왔어. 정우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백구가 떠난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꼬리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저녁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영숙은 여전히 정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줄 때도 빨래를 개킬 때도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준호도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집안 분위기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택배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손에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죠.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때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렸습니다. 톡, 톡. 정우는 눈을 떴어요.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죠. 정우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집으로 뛰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빨리 들어와요. 비 온대요. 응, 알아. 정우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죠. 정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날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현재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은 토사 붕괴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는 무심코 뉴스를 보다가 문득 백구를 떠올렸습니다. 백구가 뛰어내린 곳도 산길이었어요. 이 비를 막고 있을까? 어디선가 비를 피하고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밥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준호도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이 집을 흔들 듯 울렸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창밖을 봤어요. 빗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이 비에 백구는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 말이었죠. 정우는 아무 대답 없이 밥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백구 생각뿐이었습니다. 백구가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헤매고 있을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었죠.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정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비쳐 하얗게 보였죠. 정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멍멍. 정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문 밖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정호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빗물이 후두둑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 앞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구였어요. 백구.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백구는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하얀 털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발에는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입가에도 피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호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반가움만 가득했죠. 여보, 영수가. 정호의 목소리에 영숙이 뛰어나왔습니다. 백구를 보자 영숙은 비명을 질렀어요. 백구야. 얘가 혼자 돌아왔어요. 이 폭우에. 영숙이 백구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힘이 없어 일어서지 못했어요. 정호와 영숙은 함께 백구를 안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준호도 방에서 나와 백구를 봤죠. 아버지, 이게 무슨. 수건 가져와. 빨리. 준호가 화장실로 달려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영숙은 백구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흙과 피가 수건에 묻어났습니다. 백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축 늘어져 있었죠. 발을 봐요. 유리가 박혀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백구의 발을 살펴봤어요. 네 발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살이 찢어진 곳도 있었죠. 백구가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백구를 내려다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여보, 정신 차려요. 영숙의 목소리에 정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밤이고 비도 이렇게 오는데 내일 아침에 데려가자. 내일까지 기다리면 어떡해요. 일단 상처부터 소독하자. 약이 어디 있지? 정호는 구급함을 꺼냈습니다. 영숙과 함께 백구의 상처를 닦고 소독약을 발랐어요. 백구는 아픈지 낑낑거렸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물을 먹였죠. 백구는 물을 개걸스럽게 마셨어요. 너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는 정호의 손을 핥았어요.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영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없이 지켜봤어요. 세 사람은 밤새 백구 곁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집안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새벽녘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은 채로 잠들었다가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옆을 보니 백구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죠. 영숙이 덮어준 것이었어요. 백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백구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난 거죠. 정호는 재빨리 물수건을 가져다 백구의 몸을 닦아줬어요. 백구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낑낑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침 되면 병원 갈 거야. 정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어요. 백구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거든요. 발의 상처는 붕대를 감았지만
피가 계속 배어나왔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영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잠들었는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백구는 어때요? 열이 나. 병원 문 열면 바로 데려가야겠어. 영숙은 백구 곁에 앉아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붕대가 젖어 있었어요. 영숙은 새 붕대로 다시 감아줬죠. 백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정우는 휴대전화로 동물병원을 검색했어요. 가까운 곳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9시에 문을 연다고 했죠. 정우는 시계만 쳐다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택배일 쉰다고 연락할게. 정우가 말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트에 연락했어요. 오늘은 못 나간다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백구라는 존재가 다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8시 반 정우는 백구를 안아 트럭에 태웠습니다. 영숙도 함께 탔어요. 백구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죠.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속도를 늦췄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9시 10분이었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정우는 백구를 안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의사가 백구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오래 이 상태였나요? 어젯밤부터요. 폭우 속에서 혼자 돌아왔어요. 수의사는 백구를 진찰대 위에 올렸습니다. 발의 상처를 살피고 체온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합니다. 감염이 심하고 탈수 증세도 있어요. 입원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수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우는 알고 있었어요. 입원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영숙이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백구를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백구는 마지막으로 정우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잘 견뎌, 백구야.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정우는 영숙과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링거를 마치고 있어요. 상처도 소독하고 꿰맸고요.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괜찮아지는 건가요? 며칠 지켜봐야 해요. 감염이 번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도 눈물을 훔쳤어요. 수의사가 입원비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숫자를 봤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주저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트럭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미안하지. 백구를 버리려 했잖아. 우리 둘 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백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뭘?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우는 아무 말 없이 핸들만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영숙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요? 입원했어.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한대.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편의점 알바 시간을 더 늘렸어요.
그리고 학원은 당분간 쉬기로 했어요. 준호야, 괜찮아요. 제 결정이에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백구도 가족이고 정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준호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맙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백구의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곧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일 병원 가서 백구 보고 올게. 정우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이 갈래요. 준호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들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있었어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백구를 포함한 말이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백구를 만나고 일터로 향했어요. 백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링거에 의지한 채 축 늘어져 있었지만 이틀째부터는 고개를 들고 꼬리를 살랑거렸죠.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오늘은 사료도 조금 먹었어요.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가 정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상처 입은 발은 깨끗한 붕대로 감겨 있었죠. 다행이네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염 위험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입원비가 더 나올 텐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백구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물류센터로 향하는 길, 정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어젯밤 남산국도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도로가 완전히 막혔고 지나가던 차량 2대가 매몰됐습니다. 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도로 복구에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정우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남산국도. 그곳은 사흘 전 자신이 백구를 데리고 가려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백구를 끝까지 데려갔다면 그 사고에 휘말렸을지도 몰라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우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진정됐죠. 백구가 트럭에서 뛰어내린 게 어쩌면 자신을 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구야.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해 일을 시작했지만 정우의 머릿속은 온통 백구 생각뿐이었어요. 박스를 나르면서도 트럭에 짐을 실으면서도 백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충직한 눈빛, 따뜻한 체온,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요. 점심시간 김 사장이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 저희 집 개가 아팠는데 이제 좀 나아지고 있어서요. 개를 키우시나 보죠? 네, 진돗개예요. 6살 됐어요. 정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백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 사장이 사진을 보더니 웃었어요. 참 멋진 개네요. 눈빛이 영리해 보여요. 영리하죠. 아니, 영리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놈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정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김 사장에게 들려줬습니다. 백구를 보내려 했던 일, 백구가 뛰어내린 일,
그리고 폭우 속에 돌아온 일까지. 김 사장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대단한 개네요. 그리고 정호 씨도 잘하신 거예요. 다시 받아들이기로 하셔서. 처음엔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료값도 부담이고 우리 형편의 개를 키우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알겠어요. 백구는 짐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 김 사장이 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더 소중한 법이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사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영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편의점 알바를 나간 상태였죠. 정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또다시 남산국도 사고 소식이 나왔어요. 영숙이 거실로 나와 뉴스를 봤습니다. 여보, 저기가 당신이 백구 데리고 갔던 길 아니에요? 응, 맞아. 그럼 만약 그날.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백구가 나를 구한 거야.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백구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그러게. 내가 버리려 했던 놈이 날 살렸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사고 현장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정호는 결심했어요. 백구가 태어나면 제대로 돌봐주기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백구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말이죠. 영숙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내일 병원 가면 백구한테 간식 사다 줘야겠어요. 그래, 좋아하는 거 사주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라는 존재가 이들의 관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오늘 편의점 사장님이 시급을 올려주신대요. 정말 다행이네. 영숙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백구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야. 다행이다.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준호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가 없어도 백구의 존재가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백구를 버리려 했던 자신, 트럭에서 뛰어내린 백구, 폭우 속에 돌아온 백구, 그리고 남산국도의 사고. 고맙다, 백구야. 내가 날 구했어. 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구가 퇴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영숙에게 알렸습니다. 영숙도 환하게 웃었죠. 드디어 우리 백구가 돌아오는구나. 오늘 당장 데려올게. 정호는 서둘러 트럭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백구를 다시 만난다는 설렘 때문이었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초조했습니다. 빨리 백구를 보고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정호 씨, 백구가 많이 기다렸어요. 아침부터 계속 문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수의사가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가 깨끗한 케이지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정호를 보자마자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케이지 문을 여는 순간 백구가 뛰어나와 정호에게 달려들었어요. 백구야. 정호는 백구를 꽉 껴안았습니다. 백구는 정호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백구의 하얀 털은 깨끗하게 빗질되어 있었고 발의 상처도 거의 다 아물었어요. 상처가 다 나았네. 네, 회복이 빨랐어요. 생명력이 강한 아이입니다. 수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수의사에게 물었어요. 집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발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문 건 아니니까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운동을 삼가고요. 약은 하루에 2번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소독약을 발라주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의사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수의사가 약과 소독약을 건네줬어요. 정우는 계산을 마치고 백구를 안아 병원을 나섰습니다. 트럭에 오르자 백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집으로 가는 길인 걸 아는 듯 했습니다. 꼬리를 계속 흔들며 들떠 있었죠. 정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운전했어요. 이제 다시는 널 보내지 않을 거야. 약속해. 백구가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엔 신뢰가 가득했어요.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숙과 준호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를 보자마자 영숙이 달려왔어요. 백구야, 우리 백구. 영숙이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는 영숙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어요. 준호도 다가와 백구를 쓰다듬었죠. 많이 보고 싶었어, 백구야. 백구는 준호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구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온 걸 확인하는 것 같았죠. 영숙이 부엌에서 백구의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사료를 담아 백구 앞에 놓았어요. 백구는 사료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봤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게. 이제 누구도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백구는 식탁 아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정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가 정말 돌아온 게 실감났어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웃었어요. 그래, 백구 덕분이겠지.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영숙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백구를 통해 이들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위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백구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백구의 발에 소독약을 발랐어요. 백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픈 기색도 없이 정우를 믿고 맡기는 듯 했죠. 이제부터 아프지 말자, 알겠지? 백구가 정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정우는 백구를 끌어안았어요. 백구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이었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정우는 백구를 자기 방에 들였습니다. 백구는 침대 옆에 누워 잠들었어요. 정우는 잠들기 전 백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폭우 속에서 돌아온 그날의 백구, 흙투성이에 피투성이였던 백구가 떠올랐어요. 너는 내가 버리려 했는데도 돌아왔구나. 왜 그랬니? 백구는 자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살짝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우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정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사고에 휘말렸을 거야. 너는 내 생명을 구했어. 2번이나. 백구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정우를 올려다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정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내가 널 지킬게. 평생 함께 할 거야. 백구가 정우의 손을 코로 쿡쿡 찔렀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백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직 발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가벼운 산책은 괜찮다고 수의사가 말했었죠. 백구는 신이 나서 걸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뛰지는 않았습니다. 정우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죠. 동네 공원을 걷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어요. 어머, 백구 아니니? 살았구나.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었어요. 네, 많이 아팠는데 이제 다 나았어요. 참 대견한 개야. 주인 복도 있고. 할머니의 말에 정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주인 복이 아니라 자신이 백구 복을 타고난 거라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도 정우를 올려다봤어요.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했어요.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백구와 함께 할 거라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발의 상처는 흉터만 남기고 아물었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정우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택배 일이 없는 날이었어요. 백구도 정우를 따라 일어났죠. 정우는 백구의 목줄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산책 가자, 백구야. 백구가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두 식구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백구와 함께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죠. 산길을 걷는 동안 정우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 전 백구를 버리려 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백구가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백구는 가족이었고 생명의 은인이었죠. 너 때문에 많이 배웠어. 정우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우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야 한다는 거. 너한테 배웠어. 백구가 정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정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 해를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영숙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준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백구랑 다녀왔어.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백구는 식탁 아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정우는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반찬을 덜어주고 준호는 밥을 먹으며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마트 끝나고 백구 사료 사올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사료값이 부담이었지만 이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백구는 가족이니까요. 그래, 좋은 거로 사와.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도 거들었어요. 저도 편의점 월급 나오면 백구 간식 사줄게요. 고맙다, 준호야.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정우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정우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남산국도 복구 작업이 완료되어 오늘부터 통행이 재개됩니다.
뉴스를 보며 정호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백구가 자신을 구했다는 걸. 만약 백구가 트럭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자신은 그 사고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정호는 백구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백구가 정호의 얼굴을 핥았어요.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호는 동네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백구도 함께 데려갔죠. 마을회관에는 벌써 몇몇 어르신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호 씨 왔네. 백구도 데려왔구만. 박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호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백구는 정호 옆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백구 많이 좋아 보이는데? 이웃집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얼마 전에 많이 아팠었는데 이제 다 나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참 충성스러운 개야. 할머니의 말에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이 녀석을 버리려고 했었어요. 어르신들이 놀라 정호를 쳐다봤습니다. 정호는 지난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형편이 어려워 백구를 시골로 보내려 했던 일, 백구가 트럭에서 뛰어내린 일, 그리고 폭우 속에 돌아온 일까지. 그런데 이 녀석이 저를 구했어요. 제가 가려던 길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백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걔는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지. 사람보다 충성스러워. 맞아요. 제가 백구를 버리려 했는데도 백구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할머니가 정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지.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백구를 지킬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정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백구에게 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짐하니 후련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호는 백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사료를 사서 와 있었어요. 백구는 새 사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밤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백구와 함께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듯 했어요. 백구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정호가 속삭였습니다. 백구가 정호를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호에게 백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은인이자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백구를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정호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백구와 함께할 거라는 확신과 함께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빛 아래서 백구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정호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두 식구는 서로를 지키며 함께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지킨 충성, 그 울음은 사랑이었습니다.